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토지 경계 정리와 토지 교환을 통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제 경계 정리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왼쪽에 사진 보시면 이 경지 정리라고도 하는데,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 이렇게 이 지적도 지금 사진이거든요. 그 모양이 다 제각각이죠. 땅들이. 이렇게 경계 정리나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땅들을 오른쪽 이렇게 이쁘게 경지 정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왼쪽처럼 이렇게 땅 모양이 다 제각각인 경우에는 본인 땅에 딱 그 정확한 위치를 찾기도 힘들고, 농사 지을 때 요새는 다 기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이렇게 안쪽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좀 힘들고 해서, 나라에서 아예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땅을 다시 자기 면적은 그대로죠. 100평 가진 사람은 그대로 100평, 500평 가진 사람은 500평, 이런 식으로 해서 경지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지에서는 이렇게 나라에서 아예 대대적으로 하는 거를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절대농지라고 하죠. 여기는 아예 대놓고 앞으로 농사를 좀 편하게 잘 짓기 위해서 이렇게 대부분 논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경우 말고도 개인이 자기들의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A, B, C 세 개의 땅이 있는데, 땅들이 다 모양이 이렇게 이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땅을 알아보러 다니시게 되면은 이렇게 네모 반듯한 땅은 잘 없어요. 이렇게 왼쪽처럼 제각각인 땅들 모양이 많고, 이 중에 여기 C 같은 경우는 앞쪽에 도로에는 땅이 많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건축을 하거나 뭘 하려면 뒤쪽밖에 조금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런 땅들 같은 경우는 토지의 가치 자체가 상당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맹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이 어렵고, 또 땅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만약에 50만원이다. 그럼 이런 땅들은 보통 한 40만원 혹은 35만원 정도에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런 땅들을 이제 ABC 지주가 한 명이다 그러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지주가 다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각자 이제 주인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주인 3명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야, 우리 땅 모양이 안 좋으니까 서로 합의를 해서 각자 땅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쁘게 새로 좀 땅을 만들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계 정리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내 땅을 이만큼 잘라서 저 사람 주고, 저 사람 땅 이만큼 잘라서 나한테 가져오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흔히 이제 토지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왼쪽과 같은 땅을 오른쪽처럼 땅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면은 당연히 주변 시세가 50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만들면 50을 다 받거나, 혹은 이렇게 네모 반듯한 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보다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제 인터넷이나 문서에서만 받고 실제로 없느냐? 그렇지 않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실제로 했던 그 사례를 통해서 작년에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인데요. 이렇게 도로가 동그랗게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땅이 이렇게 두 필지가 있었거든요. A 땅과 B 땅. 그래서 이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이 A 땅과 B 땅 이렇게 지주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먼저 이렇게 측량을 통해 가지고 땅을 분필을 합니다. A 그리고 A-1 그리고 B 그리고 B-1로. 그럼 총 원래는 두 필지였던 땅이 이렇게 네 필지로 나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총 4개의 땅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A-1번과 B-1번을 서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이제 명의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A 지주는 A 땅과 B-1번 땅, 그리고 B 지주는 B 땅과 A-1번 땅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땅이 4필지지만 본인의 땅이 이렇게 반듯하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A와 B-1, 그 다음에 B와 A-1을 합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 이제 3번까지만 하고요. 여기서 다시 이걸 합필을 잘 하진 않아요. 왜냐면 합필하는데 돈이 들진 않거든요. 돈이 들진 않고, 당연히 합필 같은 경우는 이미 측량된 2개의 땅을 합치는 거기 때문에 전산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측량비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합필을 안 하냐면은
굳이 하필을 안 해도 쓰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대부분은 잘 하필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냥 공부상에 이게 두 개로 나오는 게 싫어. 하나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인터넷으로 하필 신청해가지고 인터넷으로도 하필은 신청이 되거든요. 최초의 토지에는 이렇게 A와 B 모양이 좋지 않았지만 이거를 토지 교환을 해서 A와 B의 모양이 이렇게 좋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애초에 A와 B 모양 원래 토지 교환 전의 모양일 때는 만약에 토지 시세가 뭐 5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뭐 한 1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세를 떠나서 이 모양일 때는 사는 사람이 없다가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바꿔 놓으면은 좀 잘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방에서는 이렇게 농지나 뭐 임야도 마찬가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교환을 해가지고 본인의 땅을 좀 이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토지 교환을 할 때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토지 교환이지 않습니까? 교환은 매매랑 똑같이 봅니다. 내 걸 이만큼을 저 사람한테 팔고 대신 저 사람 거를 이만큼 내가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랑 똑같이 돼 있어서 그냥 매매 계약서를 따로따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대부분은 교환 계약서라는 걸 쓰는데 어쨌거나 교환이나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요 A-1이나 B-1 요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내시면 되는데 뭐 농지 같은 경우는 뭐 3. 몇 %, 그리고 뭐 임야 같은 경우는 뭐 4.6%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교환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취득세 산정은 어떻게 하냐면 시세로 합니다. 시세.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세. 그 주변 시세가 뭐 1제곱미터당 얼마다. 그럼 요번에 이렇게 교환하는 게 총 뭐 5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시세대로 내시면 되고 간혹 편법을 쓰시는 분들 중에 그냥 교환을 하면 시세로 해야 되니까 그냥 매매로 해서 싸게 써가지고 하면 취득세가 싸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어쨌거나 내가 내 토지를 내 재산을 부동산을 파는 게 되거든요. 팔고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파는 데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내 땅 이쁘게 만드는데 무슨 또 양도세를 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법적으로는 양도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농지나 뭐 어디 지방에 있는 임야 같은 경우는 양도세 자체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토지를 이렇게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는 다 계산을 해서 내야 된다. 대신 이제 양도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A, B에 대해서 이렇게 A-1, B-1로 토지를 이렇게 지적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측량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건 누가 내야 될까요? 예. 이거는 뭐 그냥 협의해서 내면 됩니다. A랑 B가 둘 다 이렇게 땅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좋다 생각을 했으면 둘이 그냥 뭐 반반씩 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요번에 A가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 모양이 내가 이러니까 네 땅 이렇게 하면 너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너도 좀 여기 협의를 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A나 B 한 명이 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협의를 해서 측량비를 내면 되고 지적공사는 뭐 측량비만 받으면 측량해 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것도 이제 토지를 분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막 분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최소 분할 그 면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그리고 뭐 녹지나 관리지역 뭐 이런 거 같은 관리지역 같은 경우 뭐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경우도 뭐 6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땅 모양이 60제곱미터보다 교환해야 될 게 크면은 작으면은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제가 지난번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예외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최소 분할 면적 미만으로도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데 바로 이런 토지 교환을 통해서 경계 정리,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경계 정리를 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매매를 하는 거긴 하지만 교환 목적이고 내 땅을 좀 더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대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면은 이 최소 분할 면적보다 작더라도
분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 측량을 할 때 지적공사에서, 이건 저도 알아봤는데, 지적공사에서 이 땅은 현재 이 상태로는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땅을 효율적으로 쓰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이런 경우 말고 대토를 하거나 농업인이 대토를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 아니면 혹시 내 땅이 수용을 당해가지고 다른 데 땅을 사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대토로 들어가는 경우는 양도세나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다 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경계 정리와 토지 교환을 통해서 내 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